안녕하세요. 구름다리 보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3000년 전에 쓰인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 이야기를 사이버 보안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까지 걸린 시간 10년입니다. 그 10년의 항해 동안 그는 계속 속고 방심하고 잃고 다시 배웁니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매일 새로운 위협과 싸우는 보안 담당자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이 속 9개의 에피소드를 하나씩 짚으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사이버 보안 원칙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9개의 장면을 간단히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트로이 목마부터 시작해서 키클롭스, 아이올로스의 바람주머니, 로터스 이터, 키르케의 마법, 사이렌의 유혹, 스킬라와 카립티스, 페넬로페의 배짜기, 그리고 마지막 활쏘기 시험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신화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무에서 마주치는 보안 개념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10년째입니다. 아무리 포위해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그리스군은 꾀를 냅니다. 거대한 목마를 성 앞에 남겨두고 퇴각하는 척한 거죠. 트로이 사람들은 이걸 승리의 전리품이라 믿고 성 안으로 들입니다. 그날 밤 목마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코드 이름의 유래죠. 정상적인 파일, 정상적인 메일처럼 보이게 위장해서 방어선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벽만 튼튼하게 쌓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온 뒤에 그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 그게 요즘 말하는 EDR이고 행위 기반 탐지입니다. 그리고 출처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검증 전에는 믿지 않는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이에요. 선물을 받았다면 열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메일 첨부 파일도 똑같습니다. 트로이를 떠난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의 동굴에 갇힙니다. 거인이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우티스,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다라고 답해요. 그리고 거인을 취하게 만든 뒤 눈을 찌릅니다. 거인이 비명을 지르며 우티스가 나를 해쳤다 고 외쳐도 주변 거인들은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아요. 아무도 아닌 자가 해쳤다는데 누가 오겠어요. 이 장면 신원을 흐려서 공격의 책임 소재를 지워버리는 소셜 엔지니어링 수법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침해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대응이 계속 늦어집니다. 그래서 로그의 무결성, 그리고 IAM 감사 로그를 통한 신원 추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보 체계도 이름 없는 위협에 반응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도 아님이라는 답을 믿지 마세요. 로그는 항상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오디세우스에게 선물을 줍니다. 순풍만 남기고 역풍은 모두 가죽 자루에 가둬버린 거예요. 덕분에 순항하던 배는 고향 이타카가 눈앞에 보일 때쯤 선원들이 사고를 칩니다. 이 자루 안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라고 의심해서 몰래 열어본 거죠. 그 순간 폭풍이 전부 쏟아져 나오고 배는 다시 먼바다로 밀려납니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열어봐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최소권한 원칙을 어겼을 때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원들은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 혹은 오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배 전체가 위험해졌죠. 악의 없는 내부자 위협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애초에 이 자루가 왜 잠겨 있는지 선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고요. 보안 인식 교육의 공백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권한이 있어도 필요 없는 상자는 열지 않는다. 그게 최소 권한의 본질입니다. 다음 기착지에서는 연꽃, 로터스를 먹는 부족을 만납니다. 이 열매를 먹은 선원들은 달콤한 무기력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까맣게 잊어버려요. 결국 오디세우스가 이들을 억지로 끌고 와 배에 묶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경고에 점점 무뎌지는 현상, 요즘 말로 알림 피로라고 하죠. 매일 뜨는 보안 경고에 무감각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패치를 나중에 하지 뭐하고 계속 미루는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편안함이 가장 먼저 노려지는 지점이라는 걸 이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보안 인식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뎌진 감각을 주기적으로 되살려줘야 합니다. 마녀 키르케의 섬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에게 마법의 약을 먹여 돼지로 변신시켜버려요. 몸은 돼지가 됐지만 정신은 그대로 갇힌 채 키르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됩니다. 이거 감염된 PC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작동하면서 실제로는 공격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본넷 C2 감염 상태와 정확히 같은 그림이에요. 문제는 겉으로 봤을 때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행동 자체를 보는 행위 기반 탐지, EDR이나 NDR이 없으면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참고로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에게 받은 몰리라는 약초 덕분에 마법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게 딱 사전 방어책, 그러니까 패치나 백신의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정상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행동을 봐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의 노래를 들은 뱃사람은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해요. 오디세우스는 이 노래를 듣고 싶었지만 목숨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버리고 자신은 돛대에 스스로를 묶은 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풀지 말라고 미리 명령해둡니다. 이 장면이 알려주는 건 유혹의 순간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매혹적인 피싱 메일, 그럴듯한 이벤트 링크를 보는 순간 인간의 의지로 그 유혹을 이기려는 건 승산이 낮아요. 귀를 막은 선원들, 이건 이메일 필터링이나 URL 차단 같은 자동화된 예방 통제입니다. 그리고 돛대에 묶인 오디세우스, 이건 아무리 권한이 높은 관리자라도 사전에 정해둔 정책, 그러니까 승인 프로세스나 MFA로 스스로를 통제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유혹의 순간에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유혹이 오기 전에 이미 규칙을 정해둬야 합니다. 좁은 해협을 지나야 하는데 양쪽에 다 괴물이 있습니다. 한쪽엔 머리 6개짜리 괴물 스킬라, 다른 쪽엔 배를 통째로 삼키는 소용돌이 카립티스. 오디세우스는 선택해야 했어요. 카립티스로 가면 배 전체가 전멸할 수 있고 스킬라 쪽으로 가면 선원 몇 명은 잃겠지만 배는 살아남습니다. 그는 스킬라 쪽을 택합니다.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보안 결정은 결국 리스크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예요. 가용성을 지키려고 통제를 좀 느슨하게 하거나 반대로 통제를 강화해서 업무 속도를 늦추거나 조직은 매번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런 선택을 감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정량화하는 것, 그게 바로 리스크 스코어링, 예를 들면 TVI 같은 모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위험을 아예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감당 가능한 위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번엔 오디세우스가 아니라 아내 페넬로페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20년째 돌아오지 않는 동안 수많은 구원자들이 궁전으로 몰려와요. 페넬로페는 시아버지의 수의를 다 짜면 그때 재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낮에 짠 걸 밤마다 몰래 풀어서 3년 동안 완성을 미룹니다. 상대를 오래 붙잡아 두면서 정체나 의도를 들키지 않는 것, 이건 요즘 보안에서 말하는 기만 전술, 디셉션의 원형이에요. 허니팟이나 허니토큰이 정확히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벌어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페넬로페의 계략도 하녀의 밀고로 들통나죠. 기만 전술도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그 다음 방어선을 항상 준비해둬야 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고 거지로 변장해서 궁전에 잠입해요. 페넬로페는 마지막 시험을 냅니다.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길 수 있는 자와 결혼하겠다고요. 그런데 그 활 오직 오디세우스 본인만 당길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거지 행세도 했잖아요.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인증, MFA나 생체 인증의 원리예요. 이 활은 소유자만 다룰 수 있게 설계된 하드웨어 기반 인증키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 가능한 능력으로 검증하는 것, 그게 진짜 인증이에요. 누구인지 말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 인증입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향은 완벽한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방심했고 속았고 부하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살아 돌아왔죠. 트로이 전쟁부터 귀향까지 20년, 그 여정은 실패와 회복의 반복이었습니다. 보안도 다르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어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뚫린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게 결국 조직을 지켜냅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예방보다 탐지 성벽이 뚫린 뒤에도 알아챌 수 있는가? 통제보다 설계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규칙을 정했는가? 방어보다 지속 실패한 뒤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신화 속에 숨어있는 보안 원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